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왔죠.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 2조 9,798억 원. 자, 오늘 영상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실적이 나왔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적이 지속이 가능한가? 그 다음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주식인사이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기사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012년도 2분기에 달성한 최고 기록을 10년 만에 뛰어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거는 8년 만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영향력은 아무래도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은 현대차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아이오닉 5, G90 등 신차 판매가 호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사고 싶은데 계속 사람들이 못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판매가 상대적으로 좀 저전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줄었지만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를 했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3%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가 뭘 팔아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UV가 판매량이 증가한 거는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보더라도 거의 다 뭐 제네시스 라인업들은 이제 뭐 GV6, GV70, GV80이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많이 보이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SUV 판매량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7% 정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52%까지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제네시스 라인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GV6, GV70, GV80 빠져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SUV 판매량이 55%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판매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SUV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 게, 자 보시면은 고급 브랜드인 벤틀리나 그리고 람보르기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포르쉐, 그 다음에 이번에 페라리도 만든다고 하고, 그만큼 SUV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치 차종에 대해서 이 우리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했던 것들을 부품 수급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아이오닉 6가 이제 사전 계약이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또한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매출에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주요 사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6.2%였거든요. 근데 올해가 8.3%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8%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주요 원인은 첫 번째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아까 그 SUV 판매한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믹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이 믹스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실적이 나왔나? 첫 번째에는 믹스가 개선이 됐고, 두 번째는 환율인데, 그럼 환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율은 아무래도 보시는 것 같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좀 판매의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환율이 이제 소폭 좀 내려와 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에서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환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차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했었지만 2분기 실적이 35조 9,999억 원으로 훨씬 더 이런 뛰어넘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8.3%면은 얼마나 높은 거야 라고 많이들 이제 크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의 8.3% 영업이익률은 과거에 18년도에는 2.5%였고, 그리고 19년도에는 3.4%, 그리고 20년도에는 2.3%, 그리고 21년도에는 개선되었고 5.7%, 그리고 22년도에 6.4%인데 2분기 영업이익률이 8.3%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었으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은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뭘 했었죠? 법인세 인하를 이제 내린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현대차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인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에는 항상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테마를 선정을 하고 그 동종 업계 내에서 어떤 종목이 싼가 비싼가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게 뭐 밸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 회사가 더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밸류가 낮아서 더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이 글로벌 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 수준에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봐야지 결국 현대차가 싼지 비싼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현대, 기아,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혼다, 테슬라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PER, 그리고 얘는 PBR, 그리고 이거는 EV 에비타라고 해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 현대차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BR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밸류 자체가 높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좀 자세하게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플러스 차입금인데 기업의 어떤 밸류 그냥 순수한 가치 금액 비교고요. 그리고 이제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서는 현금 창출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현금 창출 능력만 가지고 이 기업을 샀었을 때 3년이 걸린다. 기아는 6년이 걸린다. 도요타는 1년이 걸린다. 폭스바겐은 3년이 걸린다라는 어떤 그 지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표는 대부분 좀 미국에서 좀 주요한 지표로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밸류가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밸류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잖아요.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 밸류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현대차를 뉴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까지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현대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현대차 차트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를 일단은 의심을 깔고 가는 게 좋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이거를 뛰어넘을 만큼의 시장을 뛰어넘을 만큼의 호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고 뭐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점을 쭉 이으면은 지금 하락 국면입니다.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하락은 작년 11월부터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 시점이 이제 그 데드크로스 시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상승 국면이고요. 근데 하지만은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돌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만약에 돌파되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 국면에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주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에도 현대차는 지금 조금씩 추세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봉상 캔들로 봤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거의 뚝 떨어졌을 수 있는, 당연히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신용잔고가 높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이 없네요. 지속적으로 좀 높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최근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그리고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좀 많이 좀 그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현대차가 앞으로도 기대가 충분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끝에 넣었습니다. 자, 현대차를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현대차는 바로 상승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절적인 요인. 우리나라는 지금 7월이고 8월인데 8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거의 말라버립니다.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 지금 5조 원 정도 거래 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낮고 증시 주변 자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큰 종목들은 사실 바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그렸던 패턴은 박스권 패턴을 많이 그리는데, 이 박스권 패턴을 그리자고 하면은 이런 박스권 패턴으로 그려가게 되고, 얼만큼 멈추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장기 이평선이 닿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추세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기로 봤었을 때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가 아무래도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최대한 매수가를 낮게 잡아가지고 현대차를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 있고, 같은 종목을 샀을 때 누군가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인사이트 영상을 지금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가지고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대차를 샀지만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인사이트에서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